림프종, 목, 겨드랑이 혹이 커졌다면 어느 날 아침 샤워를 하다가 목 옆에서 만져지는 작은 혹 하나.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넘겼던 그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림프종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의 그 충격, 지금부터 여러분께 솔직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림프종이란 무엇인가? 림프종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인 림프계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를 지켜주어야 할 면역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변해서 오히려 우리 몸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무서운 질병이려. 제가 처음 진단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림프종은 마치 우리 몸의 경비대장이 갑자기 반란을 일으킨 것과 같다고 말이죠. 평소에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던 림프구라는 백혈구가 암세포로 변해서 림프절이나 다른 장기에서 통제 없이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초기에는 거의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점이에요. 그냥 요즘 좀 피곤하네, 목감기인가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모르고 지내다가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요. 림프계의 역할과 중요성. 우리 몸속 림프계는 마치 도시의 하수도 시스템과 같습니다. 혈관을 따라 흐르는 림프액이 몸속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고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를 잡아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에 있는 림프절들은 이런 림프액이 지나가는 검문소 같은 곳이에요. 평상시에는 콩알만큼 작아서 만져지지도 않지만 감염이나 염증이 생기면 부어오르면서 만져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림프종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림프계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냥 가끔 목이 아플 때 만져지는 멍울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작은 림프절들이 우리 몸 전체의 면역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관이라는 걸 알게 된 후로는 정말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목과 겨드랑이에 혹이 생기는 이유. 목과 겨드랑이는 림프절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특히 목 부위의 림프절은 머리와 목 주변의 감염을 담당하고 겨드랑이 림프절은 팔과 유방 부위를 담당하죠. 제 경우에는 목 오른쪽에서 처음 발견했어요. 처음엔 정말 작았어요. 엄지손가락 끝마디 정도. 만져보면 둥글둥글하고 말랑말랑한 게 마치 피부 밑에 구슬 하나가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아, 요즘 야근 많이 해서 몸이 피곤한가 보다. 며칠 푹 쉬면 없어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2주 정도 지켜봤는데 오히려 조금씩 더 커지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겨드랑이에도 비슷한 혹이 만져졌어요. 팔을 들어 올릴 때마다 뭔가 걸리는 느낌이 있어서 만져보니 역시 둥근 혹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상한 건 전혀 아프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보통 염증이나 감염으로 림프절이 부으면 누르면 아픈데 제 경우에는 눌러도 전혀 아프지 않았거든요. 통증이 없는 혹, 놓치기 쉬운 신호.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통증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몸에 이상이 있으면 아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림프종으로 인한 림프절 비대는 대부분 통증이 없어요. 제가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가장 먼저 물어본 게 바로 이거였어요. 아픈가요? 아니요, 전혀 안 아파요. 그럼 언제부터 만져졌나요? 이런 질문들이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감염이나 염증으로 인한 림프절 비대는 대부분 아프고 며칠 내에 크기가 줄어들어요. 하지만 림프종으로 인한 림프절 비대는 아프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커지거나 크기가 유지됩니다. 제 주변에도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 계셨어요. 목에 혹이 만져져서 병원에 갔는데 첫 번째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일 것 같다며 지켜보자고 했대요.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아서 다른 병원을 찾아가니 바로 조직 검사를 권하더라고요. 다행히 양성 종양이었지만 이런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발열과 체중 감소 증상. 림프종의 또 다른 무서운 점은 전신 증상들이에요. 특히 비증상이라고 불리는 발열, 체중 감소, 야간 발한이 대표적이죠. 제 경우에는 림프절이 만져지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후부터 미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37.2도, 37.5도 이런 식으로 미묘하게 열이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기 기운인가 하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콧물이나 기침 같은 다른 감기 증상은 전혀 없더라고요. 체중도 이상하게 빠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65kg 정도 나갔는데
한 달 만에 60kg까지 떨어졌거든요. 특별히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오히려 입맛이 없어져서 잘 먹지 못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야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제 몸은 뭔가 다르다는 걸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몸이 이상하게 나른하고 평소보다 쉽게 지치더라고요. 야간 발한과 피로감, 밤에 자다가 땀에 흠뻑 젖어서 깨어나는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제가 림프종 진단받기 전 몇 달 동안 거의 매일 밤 겪었던 일이에요. 처음에는 이불을 너무 많이 덮었나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불을 얇게 덮어도 심지어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자도 새벽에 땀에 젖어서 깨어나더라고요. 속옷은 물론이고 잠옷까지 완전히 젖어서 갈아입어야 할 정도였어요. 피로감도 정말 심했어요. 평소에는 주말에 푹 쉬면 피로가 풀렸는데 이때는 아무리 쉬어도 개운하지 않더라고요. 마치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것처럼 몸이 무겁고 의욕도 없어지고요. 직장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져서 업무 효율이 현저히 낮아졌어요. 동료들이 요즘 무슨 일 있어? 많이 피곤해 보인다고 걱정할 정도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 몸이 림프종과 싸우느라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림프종의 종류와 차이점. 림프종은 크게 호지킨 림프종과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나뉩니다. 제가 진단받은 건 비호지킨 림프종이었어요. 호지킨 림프종은 상대적으로 드물지만 치료 반응이 좋고 완치율이 높은 편이에요. 주로 젊은 층에서 발생하고 목이나 가슴 부위 림프절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비호지킨 림프종은 더 흔하지만 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해요. 진행 속도에 따라 저등급, 중등급, 고등급으로 나뉘는데 각각 치료법과 예후가 다릅니다. 제가 진단받은 건 중등급 비호지킨 림프종이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다행히 고등급만큼 급격히 진행되지는 않지만 저등급만큼 천천히 진행되지도 않는 중간 단계라고요.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복잡하고 어려웠어요. 같은 림프종이라고 해도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고 각각 치료법이 다르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진단을 위한 검사 방법. 림프종 의심 증상이 있으면 여러 단계의 검사를 받게 됩니다. 제가 받았던 검사 과정을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혈액 검사부터 시작했어요. CBC, 간 기능, 신장 기능, LDH 수치 등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검사였죠. 제 경우에는 LDH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왔어요. LDH는 세포가 파괴될 때 나오는 효소인데 림프종에서 종종 상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은 CT 촬영이었어요. 목부터 골반까지 전신 CT를 찍어서 다른 부위에도 커진 림프절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제 경우에는 목과 겨드랑이뿐만 아니라 가슴 안쪽에도 여러 개의 림프절이 커져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때 정말 충격이었죠. 가장 중요한 건 조직 검사였어요. 목에 있는 가장 큰 림프절을 수술로 완전히 제거해서 조직을 확인하는 검사였습니다. 국소 마취 후 작은 절개를 해서 림프절을 떼어내는 거였는데 생각보다 간단한 수술이었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PET 검사도 추가로 받았는데 이건 암세포의 활동성을 확인하는 검사라고 하더라고요. 가족력과 위험 요인. 림프종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몇 가지 위험 요인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 가족력을 살펴보니 특별히 림프종 환자는 없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갑상선암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지만 전반적인 암 가족력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면역력 저하도 중요한 위험 요인 중 하나예요. 제 경우에는 진단받기 전 몇 년간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직장에서 승진 압박, 야근, 불규칙한 식사, 수면 부족까지. 지금 생각해보면 제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바이러스 감염력도 관련이 있다고 해요. 특히 EB 바이러스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같은 세균 감염이 일부 림프종 발생과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대학생 때 심한 단핵고증을 앓았던 적이 있는데 이것도 EB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치료법과 예후. 림프종 치료는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제가 치료받을 때 의사 선생님이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다양한 치료 옵션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치료는 항암화학요법으로 시작했어요. RCHOP라는 표준 치료법이었는데 리툭시맙이라는 표적 치료제와 4가지 항암제를 조합한 치료법이었어요. 3주마다 한 번씩 총 6차례 받았습니다. 첫 번째 항암 치료를 받기 전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구토하고 엄청 힘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는 생각보다 견딜만 했어요.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요. 가장 힘들었던 건 3차 치료 후였어요. 백혈구 수치가 많이 떨어져서 감염 위험 때문에 격리 입원을 했었거든요. 그때 정말 막막하고 우울했어요. 하지만 의료진들이 정말 세심하게 케어해 주셔서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 중간중간 CT와 PET 검사로 효과를 확인했는데 다행히 반응이 좋았어요. 6차 치료를 모두 마친 후 완전관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3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고 있어요. 정기검진과 생활습관 관리. 치료가 끝난 후에도 정기검진은 정말 중요해요. 림프종은 재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꾸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처음 2년간은 3개월마다, 그 다음 2년은 6개월마다 검진을 받고 있어요. 혈액검사, 흉부 X선, 복부 CT 등을 정기적으로 체크합니다. 검진 날이 되면 여전히 긴장되지만 지금까지는 모두 정상 소견이에요. 생활 습관도 많이 바뀌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면역력 관리예요.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가벼운 걷기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주 3회 정도 헬스장에 다니고 있어요. 식습관도 완전히 바꿨어요. 인스턴트 식품은 최대한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으려고 노력해요. 특히 브로콜리, 당근, 시금치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들을 즐겨 먹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예전에는 일 때문에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최대한 정시에 퇴근하려고 해요.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이상 징후 발견 시 빠른 병원 방문 필요. 지금까지 제 림프종 경험담을 들어보셨는데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조기 발견의 중요성입니다. 만약 목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에 통증 없는 혹이 만져진다면 2-3주 정도 지켜보세요. 감염으로 인한 일시적인 림프절 비대라면 이 기간 내에 대부분 줄어들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만져지거나 더 커진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해요. 특히 비증상이라고 불리는 발열, 체중 감소, 야간 발한이 동반된다면 더욱 빨리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경우처럼 이런 전신 증상들이 나타날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혈액내과나 종양내과를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일단 내과에서 기본 검사를 받으신 후 필요시 전문의에게 의뢰받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저처럼 초기 증상을 놓치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예요. 림프종은 무서운 질병이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병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시고 이상하다 싶으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해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증상으로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